지금도 그냥 신청만 하고 기다리고 계시면 앞으로도 계속 대기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 일자리 구조가 이미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간 노후 일자리와 생활복지 현장을 직접 다뤄온 생활복지 코디네이터 김도연입니다. 현장에서 보면요, 열심히 사신 분인데도 몇 년째 계속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 도전했는데도 한 번에 바로 들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지금도 예전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아니면 바뀐 구조를 알고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일할 의지도 충분한데 단지 접근 방식만 잘못돼서 몇 년을 허비하시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한번 신청해 놓고 그냥 연락만 기다리시는 분들이요.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나?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신청 순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타이밍, 선택한 유형, 지역까지 모든 게 영향을 줍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도 어떤 분은 바로 연락받고 어떤 분은 몇 달째 소식이 없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형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공공형은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형은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둘째는 한번 떨어지면 올해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연중 내내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동네만 고집하시는 겁니다. 버스로 한두 정거장만 나가도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붙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명확합니다. 정보를 빨리 얻고 여러 유형을 동시에 알아보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조건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고 지역도 넓게 봅니다. 이 5가지만 알고 움직여도 대기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빨리 붙는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대기만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몇 달째 연락이 없어요. 자리가 없다네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도 누구는 바로 붙고 누구는 계속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73세 박영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3년 연속 신청하셨는데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매년 1월이면 주민센터 가서 신청서 내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였죠. 몸도 건강하고 근면하신 분인데 왜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민센터 가서 신청서만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알아보셨어요? 물으니까 공공형만 계속 넣으셨대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다고 들었으니까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첫째는 정보가 너무 늦었습니다. 공고 나고 나서 가면 이미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둘째는 공공형만 고집하셨어요. 가장 경쟁 심한 유형만 계속 도전하신 거죠. 셋째는 한번 넣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셨습니다. 중간에 추가 모집 있는지 다른 동네는 어떤지 이런 거 전혀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게 해봅시다. 복지관도 직접 가보시고 사회서비스형도 함께 알아보시고 근무 시간도 조금 유연하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그래도 공공형이 제일 낫지 않냐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경력 쌓으시면 나중에 자리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월 추가 모집 때 사회서비스형으로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근무지도 집에서 가까웠고 시간도 오전만 하는 거라 부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2년째 안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매달 활동비도 받고 계십니다.
3년 동안 계속 떨어지던 분이 접근 방식만 바꾸니까 한 달 만에 해결된 거예요. 또 한 분은 69세 최동철 님이셨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계속 우리 동네 주민센터만 알아보셨는데 1년 넘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옆 동네도 알아보셨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리를 재봤더니 버스로 15분 거리였어요. 지금 다니시는 마트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 복지관 2곳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마침 중도 포기자가 생겨서 긴급 충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최동철 님은 그때 처음 아셨대요. 이런 식으로도 기회가 온다는 걸요. 만약 우리 동네만 고집하셨으면 그 기회를 영영 놓쳤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정보를 어떻게 얻고 어떤 선택지를 보고 언제 움직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누구는 몇 년 걸리고 누구는 한 달 만에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 계실 겁니다. 신청은 했는데 연락이 없고 왜 나만 안 되나 싶으신 분들요. 그런데 이건 운도 아니고 나이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접근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째, 빨리 붙는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내가 지금까지 왜 계속 대기자였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셋째, 당장 다음 달부터 뭘 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정보가 필요하신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혼자 알기 아까운 내용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빨리 붙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가 빠릅니다. 빨리 붙는 분들은 공고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분들은 평소에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자주 들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요즘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곧 추가 모집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귀띔해 줍니다. 공식 공고 나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를 보면요. 실제로 현장 정보 접근 여부가 참여 속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신청해도 사전 정보를 가진 사람이 훨씬 빨리 배치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하고 어떤 유형이 지금 자리가 많은지도 알고 움직이니까요. 72세 이정호님 사례를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분은 주민센터뿐 아니라 복지관을 한 달에 2~3번씩 들르셨어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담당자한테도 안부 인사 겸 물어보시고요. 그러다가 1월 중순쯤 담당자가 이번에 사회서비스형 자리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바로 준비하셔서 2월 초에 신청했고 그달 말에 합격 통보 받으셨습니다. 공식 공고 나오고 신청한 분들보다 한 달은 빨랐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만 믿지 마시고 복지관, 노인회관, 시니어클럽 이런 데도 직접 가보세요. 전화로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직접 가서 얼굴 익히고 관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담당자들도 사람이거든요. 자주 보는 분한테는 좀 더 신경 써서 알려주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번 가고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들러서 요즘 어떤지 물어보세요. 그게 귀찮다고 느껴지면 전화라도 정기적으로 하시고요. 계속 관심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정보가 옵니다. 요즘 정보는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아직도 공고만 기다리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둘째, 한 가지 유형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공공형만 계속 넣으면 경쟁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공공형은 근무 조건이 좋으니까 누구나 선호하죠. 그런데 그만큼 떨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빨리 붙는 분들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을 동시에 알아봅니다. 어디든 기회가 오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 자료를 보면 공공형 경쟁률이 평균 3대 1에서 5대 1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아예 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급여나 근무 조건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말이죠. 69세 박순자님은 처음엔 공공형만 고집하셨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대기 상태였어요. 그러다 상담하면서 사회서비스형도 함께 알아봤더니 바로 다음 달에 합격했습니다. 근무지는 노인복지관이었고 일주일에 사흘 오전만 나가는 자리였어요. 활동비도 공공형이랑 크게 차이 안 났고 오히려 시간이 짧아서 부담도 덜했습니다. 박순자님은 그때 후회하셨대요. 왜 진작 이걸 알아보지 않았나 하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담 받을 때 처음부터 이것만 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 유형을 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공공형이 안 되면 사회서비스형, 그것도 안 되면 민간형, 이렇게 선택지를 여러 개 열어두는 게 현명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아무거나 넣지는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거리는 괜찮은지 이런 건 따져봐야죠. 하지만 처음부터 한 가지만 고집하는 건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겁니다. 혹시 공공형만 보고 계시진 않나요? 다른 유형도 함께 알아보시면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셋째, 타이밍을 압니다. 많은 분들이 1월이나 2월 정기 모집 때만 신청하고 떨어지면 올해는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연중 내내 기회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 긴급 충원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건강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요.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을 보면 추가 모집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월, 5월, 7월, 9월 이렇게 분기마다 추가 모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다음 해만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74세 김영수님은 3월 정기 모집 때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뭐 나오는 거 없나요? 그러다가 6월에 중도 포기자가 생긴 자리에 바로 들어가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다음 해만 기다리고 있을 때 김영수 님은 그해 안에 시작하신 겁니다.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3월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문의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해서 추가 모집 계획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빨리 붙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주의할 점은 너무 조급하게 매주 전화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담당자들도 업무가 있으니까요. 적당한 주기로 꾸준히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락할 때 공손하게 하셔야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문의해 보셨나요? 혹시 한 번 떨어지고 그냥 포기하신 건 아닌가요? 넷째, 지역을 넓게 봅니다. 우리 동네만 고집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동마다 경쟁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동은 지원자가 넘쳐나고 어떤 동은 자리가 남아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동네만 보시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지자체별 노인 일자리 배치 통계를 보면 같은 구안에서도 배치 인원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A동은 10명 모집에 100명 지원, B동은 10명 모집에 30명 지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럼 당연히 B동이 합격 확률이 높겠죠. 문제는 이걸 모르고 A동에서만 계속 신청하는 겁니다. 71세 최민호님은 처음엔 우리 동만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1년 넘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 동네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거리가 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보니까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병원보다 가까웠어요. 그래서 옆 동네 주민센터에 신청했더니 바로 다음 달에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1년 넘게 안 되던 게 지역만 바꿨더니 한 달 만에 해결된 거예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출근 가능한 거리를 좀 넓게 잡으세요. 버스나 지하철로 30분 이내면 충분히 다닐 만합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귀찮아도 직접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소 이전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근무지가 다른 동일 뿐이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는 꼭 확인하세요. 무리해서 건강 해치면 안 되니까요. 조금 거리 있는 곳도 가능하신가요? 지역을 넓히면 기회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다섯째, 조건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완벽한 조건만 찾으면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집 근처, 오전만, 주 3일 이런 조건 다 맞추려면 당연히 어렵죠. 빨리 붙는 분들은 조건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하거나 요일을 바꿔보거나 이런 식으로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배치 분석 자료를 보면 근무 시간이나 요일의 유연성을 보인 지원자가 배치 확률이 현저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변수가 많거든요. 갑자기 오후 시간대에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주말 근무 가능한 사람을 찾는다든지요. 이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배치됩니다. 68세 오정자님은 처음엔 오전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오후는 손주 돌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상담하면서 이야기해 봤더니 손주는 주 3일만 오고 나머지 이틀은 오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주 3일은 오전만, 2일은 오후 가능으로 바꿔서 신청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근무지에서 딱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담받을 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 요일, 근무 형태 중에서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무리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만 가능하다고 막아버리면 기회가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조건을 맞추지는 말라는 겁니다. 무리하면 결국 오래 못합니다. 내가 실제로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금 유연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작은 변화가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경쟁을 피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공통점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일자리를 단독으로 보지 마시고 복지 혜택과 함께 보세요. 노인 일자리로 버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지원, 각종 복지 혜택이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자리 활동비만 보고 판단하세요. 월 27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경쟁해야 하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면 다릅니다. 일자리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도 생기고 건강관리도 되고 거기에 활동비까지 나오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연금 받는다고 다른 혜택이 다 막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소득으로 잡히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는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걸 잘못 알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민센터 가실 때 일자리 담당자뿐 아니라 복지 담당자도 같이 만나세요. 내가 일자리 참여하면 다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혜택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놓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다 하려면 힘듭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나 서류 준비는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끙끙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기한 놓치고 서류 잘못 내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혼자 다 하려다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많이 생겼잖아요. 복지로 사이트, 노인 일자리 포털 이런 데서 신청해야 하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시작을 못 하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한 번만 같이 해주면 됩니다. 서류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하고 이 정도만 도와주면 나머지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가족들도 부모님이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걸 원하니까요. 도움 요청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손 내미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이를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70대 후반, 80대 초반이어도 건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75세, 78세 이런 분들도 많이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스스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거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할 점은 스스로 먼저 차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기회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상담받을 때 나이 이야기부터 꺼내지 마세요. 대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세요. 걷기는 괜찮습니다. 오전 활동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담당자도 그에 맞는 자리를 찾아줍니다. 혹시 나이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하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한두 번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나 보다, 운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타이밍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거나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 직전에 포기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 떨어진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에 기회가 또 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매달 15일은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자연스럽게 꾸준히 알아보게 됩니다. 귀찮아도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몇 번을 도전해 보셨나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있으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예전에 노인 일자리 한 적 있으신 분들은 재참여할 때 우대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이라도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조건이 안 좋아도 일단 시작하면 나중에 더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완벽한 자리만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첫 자리가 평생 자리는 아니거든요. 일단 경력 쌓고 실적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자리를 찾는 게 현실적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자리는 경험 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조건이 조금 안 맞아도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6개월,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턴 훨씬 쉬워집니다. 첫 경험을 쌓으셨나요?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빨리 붙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정보를 빨리 얻고 여러 유형을 함께 보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지역을 넓게 보고 조건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갑니다. 이 5가지만 알고 움직여도 대기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잘못된 접근은 이렇습니다. 공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공공형만 고집하고 한번 떨어지면 포기하고 우리 동네만 보고 완벽한 조건만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년을 기다려도 계속 대기자입니다. 올바른 접근은 이렇습니다. 평소에 복지관 자주 들러서 정보 미리 듣고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다 알아보고 추가 모집 때마다 확인하고 옆 동네도 함께 알아보고 시간이나 요일 조금 조정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몇 달 안에 자리가 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안정적으로 활동비 받고 사회적 관계 유지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대기자 명단에만 이름 올라가고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가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몇 년 후에 돌아보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당장 3가지만 실천하세요. 첫째,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직접 가서 상담받으세요. 전화 말고 직접 가는 겁니다. 둘째, 공공형만 말고 다른 유형도 함께 물어보세요. 선택지를 넓히는 겁니다. 셋째, 출근 가능한 거리 안에서 옆 동네도 알아보세요. 조금만 범위를 넓히면 기회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이 3가지만 이번 주 안에 하셔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몇 달째 연락 없던 분이 갑자기 전화 받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차이는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빨리 배치되는 노인 일자리 종류가 뭔지, 어떤 자리가 경쟁이 덜한지, 신청할 때 뭘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어떤 게 궁금하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하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